안녕하세요. 인생의 지혜를 함께 나누는 노년의 일기입니다. 오늘 옆에 있는 짝꿍의 얼굴을 몇 번이나 보셨나요? 참 이상하죠. 젊었을 땐 그렇게 애틋하고 보고 싶던 얼굴이 나이 들어 하루 종일 마주보고 있으려니 예전엔 안 보이던 미운 구석만 보이고 사소한 말 한마디, 작은 습관 하나에 평생 묵은 서운함까지 터져 나오진 않으신가요? 웬수 하다가도 없으면 허전하고 있으면 속 터지는 사람. 바로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같이 산 부부가 왜 황혼에 더 크게 싸우게 될까요? 그 이유는 바로 서로가 젊은 시절의 그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서로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을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뜬구름 잡는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지긋지긋하다가도 결국엔 내 편인 단 한 사람과 남은 인생을 평화롭게 지혜롭게 잘 살아내는 법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마이너스 배우자라는 무거운 옷을 벗고 좋은 하우스메이트가 되어주세요. 자, 그럼 첫 번째 지혜 주머니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이건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아내와 남편이라는 무거운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서로에게 예의 바른 하우스메이트가 되어주는 겁니다. 참 낯선 말이죠. 평생을 부부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룸메이트라니요.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퇴한 남편은 더 이상 돈을 벌어오는 가장이 아니고 자식을 다 키운 아내는 더 이상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의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의 역할은 이미 끝났거나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전의 잣대로 서로를 평가하고 기대를 하죠. 아내는 남편이 알아서 집안일을 거들어주길 바라고 남편은 아내가 당연히 삼시세끼 따뜻한 밥을 차려주길 기대합니다. 이 알아서와 당연히 속에 실망과 갈등이 싹 트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 집을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남편과 아내를 그 회사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이자 룸메이트라고 여겨보세요. 룸메이트끼리는 어떻게 하죠? 규칙을 정하고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잖아요. 예를 들면 설거지는 식사 후에 바로 하기, 사용한 물건은 제자리에 두기 같은 아주 사소한 생활 규칙을 함께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주는 겁니다. 남편이 소파에 누워 종일 TV를 보는 게 꼴 보기 싫어도 그건 남편의 휴식 시간으로 인정해주고 아내가 친구들과 몇 시간씩 통화하는 게 못마땅해도 그건 아내의 사회생활로 존중해주는 거죠. 각자의 아지트, 즉 남편만의 의자, 아내만의 책상처럼 작은 공간이라도 분리해두는 건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고 간섭하려 들 때 우리는 숨이 막힙니다. 오히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서로를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는 좋은 룸메이트가 될 때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편안한 관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마이너스 지혜로운 무관심, 기대를 버리면 감사가 보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혜로운 무관심을 연습하는 거예요. 아니, 무관심이라니? 그게 어떻게 해결책이 될 수 있나요? 하고 의아해 하실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무관심은 상대를 미워하거나 외면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상대를 향한 과도한 기대를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배우자에게 화가 나는 순간은 대부분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입니다. 이 정도는 알아서 해주겠지.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 기대라는 컵이 마음속에 꽉 차 있으면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해도 성에 차지 않아요. 오히려 서운함만 더 쌓이죠. 지혜로운 무관심이란 바로 이 기대의 컵을 시원하게 텅 비워버리는 겁니다. 그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고 인정해버리는 거예요.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버리는 순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대의 컵이 비워지니 작은 것에도 감사라는 물이 채워지기 시작해요. 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고마워지죠. 무심하게 현관 쓰레기를 버려주는 남편의 뒷모습에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잊지 않고 만들어주는 아내의 손길에 아, 고맙다는 마음이 저절로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나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중요해요. 배우자가 내 행복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구들과 수다도 떨고
동네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새로운 운동도 시작해보세요. 내 삶이 즐거움으로 채워지면 배우자에게 향했던 과도한 기대와 집착이 줄어들고 오히려 상대를 더욱 여유롭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답니다. 기대를 버리는 용기, 그것이 평화를 부르는 가장 큰 지혜입니다. 세 번째 마이너스, 너 대신 나를 주어로 말하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세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지혜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연습해야 할 소통의 기술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과거가 아닌 오늘을 말하고 너가 아닌 나를 주어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부부싸움을 한번 복기해 볼까요? 10중 8구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맨날 그런 식이야. 당신이 30년 전에도 그랬잖아. 현재의 작은 문제로 시작했다가 순식간에 30년, 40년 전의 묵은 상처까지 다 끄집어내죠. 그리고 주어는 항상 너입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문제라는 비난의 화살을 쏘아댑니다. 이렇게 과거와 너를 소환하는 대화는 백전백패입니다. 해결은커녕 서로에게 더 깊은 상처만 남길 뿐이죠. 이제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서로 다른 나라에서 살아온 이민자처럼 존중이라는 새로운 공용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규칙은 과거의 일은 금고에 넣고 잠가버리는 겁니다. 지금 눈앞의 문제, 딱 오늘의 일만 이야기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규칙은 너로 시작하는 비난 대신 나로 시작하는 내 마음을 전달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늦게 들어온 배우자에게 당신은 왜 맨날 이렇게 늦어? 하고 소리치는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거예요. 나는 당신이 연락 없이 늦게 들어오면 걱정이 되고 외로운 마음이 들어요. 어떤가요? 똑같은 상황이지만 비난이 아닌 나의 감정을 전달하니 훨씬 부드럽게 들리죠? 너는 틀렸다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낀다라고 말하는 것. 내 탓이야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다라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닫힌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겠죠. 하지만 의식적으로 노력하다 보면 가시돋친 대신 서로를 보듬는 따뜻한 대화가 분명 가능해질 겁니다. 오늘 저와 함께 황혼의 부부가 평화롭게 동행하는 세 가지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첫째, 배우자라는 무거운 기대를 벗고 좋은 룸메이트로 서로를 존중해주는 것. 둘째, 상대를 바꾸려는 기대를 버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지혜로운 무관심을 갖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를 비난하는 말 대신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새로운 대화법을 연습하는 것. 어떠셨나요? 어쩌면 사랑보다 중요한 것이 서로에 대한 이해와 측은지심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 옆에서 투덜거리고 있는 저 사람이 지난 수십 년의 비바람 부는 세월을 함께 통과해온 나의 유일한 전우이자 동지라는 사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미운 마음 속에서도 애틋한 마음 한 자락이 피어오르지 않으신가요? 남은 인생, 뜨거운 사랑은 아닐지라도 서로의 등을 긁어주고 아픈 무릎을 주물러주며 여보,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하고 말할 수 있는 평화로운 동반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인생일 겁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로운 여정을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보내주세요. 저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 옆에 있는 짝꿍에게 따뜻한 눈빛 한번 보내주시는 건 어떨까요? 감사합니다.